그 286페이지 하단에 허가권자 있잖아요. 그러죠? 시험에서 보세요. A광역시 B구에서 5층짜리 건물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낼 때 아무리 어려운 케이스고 복잡한 문제라도 기본이 탄탄하면 풀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허가권자가 분류될 때 허가권자 건축허가는 원칙으로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누가 허가를 하냐? 이게 엄청난 권한이에요. 건축허가 권한. 뇌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시에서는 일단 세종시부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세종시장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제주도. 자, 시험에는 얘들은 안 냅니다. 그 다음 빼고 나면 누가 허가냐? 시장, 군수, 구청장. 얘가 허가를 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시장, 군수, 그 다음 구청장이잖아요. 그죠? A광역시 B구에서 건물 지을 때 그러면 광역시장한테 갈까요? 구청장한테 갈까요?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얘한테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문제는 건축허가뿐 아니고 용도 변경 다 허가권자가 시군구란 얘기예요. A광역시 B구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있던 군을 밑에 있는 군으로 바꾼다고 만들어내면서 용도 변경 신고한다. A광역시장한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되게 헷갈려요. 포인트를 딴 데다 눈을 끌어놓고 용도를 위에 군에서 밑에 군으로 가는 걸 신고한다고 만들어 놓고 요거는 맡겨놔요. 누구한테 가는지를 틀리게 놓는 거예요. 얘한테 가는 거 아니라니. 구청장한테. 그래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그래서 요 얘기는 특별시, 이 두 개는 빼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곳이다. 도지사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일반 시장 군수.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 건물 짓는다. 양천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건물 짓는 남동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허가권자 원칙 줄 치세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이 사람한테 허가 받아요. 자, 오른쪽 상단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줄 치고요. 예외적으로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도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있네요. 자, 다음에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장 허가 받아야 한다. 박스 1번 줄 치세요. 층수 몇 층 이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 나머지 냅두시고. 자, 특별시 6개 광역시 안에서 층수가 몇 층? 21층 이상 건물 짓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 지을 때는 구청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해당 특별시, 해당 광역시장한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낼 때 아까처럼 A 왜 자꾸 광역시를 내냐? 특별시 하면 눈에 띄잖아요. 집중을 해버려요, 수험생들이. A 특별시. 왜냐하면 또 특별시는 A, B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그러면 본능적으로 수험생들은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확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A 광역시, B 구에서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건축법이든 국토법이든 어디라도. 매수 청구할 때도 이렇게 내잖아요. 시설부지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얘한테 가야 되거든요. 구청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할 리도 없지만은 자, 빨리 A광역시 B구에서 25층짜리 건물 짓는다. 누구한테 허가 받을까? 21층 이상이잖아요. 광역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지을 때는 구청장한테 안 가고 얘들한테 바로 가야 돼요. 이 아들이 허가권자예요. 얘들이. 도지사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도지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허가권한 속에는. 나보고 너 강원도지사 할래? 강원도 영월 군수 할래? 저는 영월 군수 할 거예요. 도지사는 뽀다구는 나지만 실속이 없어요. 도지사가 뭘 해? 도지사가 허가를 하나? 그러지요. 영월 군 관내에서는 영월 군수의 허가 안 받으면 건물 못 지어. 평소에 나한테 미운 놈이 있어. 건물 지으러 왔어. 못 짓게 해줘. 이거는요, 환경성 검토 쪽으로 가는 순간 건물 못 짓게 돼 있어요. 꽃들 잡으면 다 잡게 돼 있어요, 건축은. 그러니까, 이쁜 놈이고 정치적으로 나를 후원한 놈이야. 또 이거 지으려고. 콘크리트 건물인데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네. 이러는 거야. 콘크리트 건물 짓고 숲이 그리는데도, 이거 자연과 조화 땅이네. 기와집을 지어도 이건 무엇이야? 자연하고 안 맞다고. 그러니까 건축허가에 재량성이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면 허가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못하게 하는 규정도 있는데, 건축허가는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군수가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실권은 주민들 대주민 관계는 군수시장이 훨씬 더 세다 이 말이에요. 도지사는 정치적인 자리예요. 정치적인 자리. 그래서 봐봐요. 시장 군수나 구청의 군수. 그러죠? 저 지방의 군수들이 다 해무고 특별시 광역시는 요 구청장이. 그래서 서울시나 광역시 안에서 요 중에 하나를 할 때만 야들한테 직접 가는 거예요. 도지사 없다는 얘기죠? 그럼 도지사는 그럼 보세요. 허가를 하면서 짜잘한 구치들은 얘들이 뜯어먹는데 여기서 큰 건 얘들이 뜯어먹잖아요. 뜯어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지사도 뜯어먹어야지. 그래서 밑에 가로 2번 도지사 사전승인 자주 나오는 거 나와요. 이번 시험에 안 나왔어. 30회 시험 나옵니다. 이거 볼게요. 시장운수는 동그라미 딱 해서 시장운수는 그 첫 번째 박스 밑에 가로 2번이요. 시장운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 등을 다 띠리띠리 해가 다음 줄 끝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줄 치세요. 누구 승인? 자, 박스에 1번만 일단 층수 몇 층?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자, 잘 보세요. 나머지 또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갖고 하고. 자, 특별시하고 이거 이해 잘해야 돼요. 이 부분 설명하고 좀 이따가 사례로 물을 볼 테니까 그 사례 맞히는 사람만 전신 먹으세요. 자꾸 틀리는 걸 이 육신이 뭐라고 자꾸 삼시세끼 밥을 주냐고. 틀리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밥을 주지 말아야지. 응? 이 육신 덩어리 그렇게 닦고 쪼이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어차피 한 100년 살다가 버리고 가는 건데. 그러잖아요. 육신 덩어리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들라고 공부도 안 하고 틀렸는데 꼭 밥을 채워주고 물을 채워주고 때 돼서 재워주고 하냐고. 그냥 벽에다 머리도 박고 이렇게 해야지.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어차피 영혼은 고통이 없잖아요. 육신만 고통스럽지. 고통을 줘야 돼요. 고통을. 그래야 더 공부를 한다니까. 그래서 이거 틀린 사람은 다 밥 먹으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특별시, 광역시 아닌 시군에서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직접 얘들이 허가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밥 먹을 사람 별로 없다. 야들이 허가를 하긴 하는데 21층 이상이지요. 10만 이상이잖아요. 그때 사전에 도지사 만나서 허가해도 되겠냐고 승인을 받고 허가를 하는 거예요. 허가는 얘들이 한다니까. 도지사님 허가해도 되겠냐라고 뭘 받고? 승인. 자, 그러면 경기도로 한번 가요. 자, 질문 이거요. 이거 제가 이거 한번 용서해 주고 저거는 면제. 자, 경기도의 대표시가 무슨 시? 경기도의 대표시 고양? 안양?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디? 그러지. 나 부천. 다
그래도 부르는 이유가 있지. 그렇게 고향 나하고 뭔 관계 있어? 너 안양 뭐들 안양까지 가냐? 자, 주소 하나 외워놓으세요. 어? 여기 주소 내비치고 특강 들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학원만 여기 있는 부천도 있잖아요. 그 학원 주소요. 여기 있다가 그 학원 들어도 수업 공짜. 그래서 내가 좀 야가다. 지금 거기 가서 수업 들어도 되니까 마음대로 들어도 돼요. 같은 학원이니까. 요 주소. 그래서 합격하고 귤 같은 거 보낼 때 일로 보내면 돼요. 예전에 우리 학원 동영상 보고 제주도 분이 합격을 했는데 이쪽 학원으로 자기 제주도에서 우리 프라임 학원 동영상으로 합격했다. 그때는 쉬웠으니까 올해처럼 그렇지 않고 올해는 어마무시한 시험이었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 학원으로 꿀을 6통을 보냈어요. 꿀을 6개 보내면 그냥 보낼 것이지 꿀통마다 교수님 이름 다 써놓고 6번 나눠서 드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또 카페에다가 글까지 올려서 교수님 다 보게 내가 혼자 먹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6통 보내고 교수님들 나눠 드세요 그러면 혼자 먹어도 되잖아요. 꼭 이름 다 써가지고 카페에다 교수님들 꼭 드시라고 잘 먹고 고맙다고 이렇게 했는데 빼도 박도 못하고 다 나눠 먹었어요. 자, 여기 부천 원미구, 지금 원미구 부천은 이제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아닌 시 있지요. 시 중에 50만 넘는 시를 대도시라 하고 걔들은 25만 기준으로 구를 둘 수 있거든.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했을 때 75만 넘는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은 달라.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청장만 말하는 거예요. 얘들은 비자치구청장이야. 뽑는 거 아니야. 임명직이거든. 얘들은 인허가 권한이 없어 원칙으로. 위임된 빼고는. 그럼 여기다가 자 55층짜리 건물을 지어요. 그럼 이때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될까? 주소상으로. 역국동장은 아니지. 원미군 아니에요? 두 놈 중에 한 놈이요. 55층이요. 누구한테 허가 받는다? 21층 이상 55층이라니까. 부천시장한테 가야 돼요? 경기도한테 가야 돼요? 부천시장한테 가야 돼요? 허가 받으려면 잘 가야 돼 진짜. 어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부천시장한테 간다고? 경기도? 그걸 야한테 설명하면 얘가 머리 빡빡 밀고 걔가 천선해가지고 착하게 살라고 별이 7개 달고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야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별이 5개 장수 돌침대 55층짜리 경기도 부천 원미구에다가 건물 지어요. 55층짜리다. 누구한테 허가 받는다? 여기가 야는 근데 21층 넘잖아요.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그렇지. 사전 승인 받고 야가 허가라는 거지. 야한테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 문제를 풀라고 하면 선명하게 얘네들이 기억이 항상 나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순간 저게 저걸 묻는구나. 이걸 이렇게 섞어놨네.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애매하게 공부를 하면 문제도 이해도 못하고 뭘 푸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특별시, 광역시 외의 일반 시군에서는 21층 이상 10만 이상을 시장 운수가 허가를 하기는 해. 하지만 사전에 누구 만나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 그 도지사도 사전 승인을 하면서 뜯어먹는 놈을 뜯어먹는 거 아니요? 그래서 야는 건 양심적이다. 뜯어먹는 놈을 뜯어먹으니까. 그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직접 민간인들 뜯어먹지만 양심 있네. 그럼 장관도 뜯어먹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법은 다 상부상조 만들어놨어. 한 장 넘겨보세요. 헐. 건너뛰었네. 289페이지 보세요. 289페이지에 밑에 건축허가나 착공에 제한이 있나요? 그림에 아직 건축허가 내줄 수 없어요. 아직 착공도 안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제 재밌는 거 나오니까 한 장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이 부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 줄치고 2번 시도지사 제한 줄치세요. 이제 이게 이런 얘기겠지.
자, 허가를 제한한다는 말은 야, 너 허가하지 말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한 줄 쳤지요. 시도지사, 이 부분은 케이스 문제되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도지사 속에는 딴 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제한. 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장 찾아갑니다. 서울시장, 네가 여기서 50층짜리 건물 허가해주면 공군에서 난리 났다. 군사기지가 비행장이 있는데 활주로 옆에 55층이 웬일이냐. 지금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제1 롯데월드 105층짜리인가 555m짜리 성남에 서울공항이 있거든요. 그 서울공항 활주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서울공항이에요. 유사시에 국가원수, 그 다음 유사시에 수도권 방어할 때 미군에서 군수 물자 들어올 때 가장 가까운, 김포공항은 여기 가깝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때 만들 때 최적의 활주로로, 그리고 외국 정상 들어올 때 걸리와요. 그래서 최적의 활주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서울공항이 전투기라든가 비행기 이착륙할 때 송파 거기 잠실에 550m짜리 엄청난 건물 들어서 있으면 초음속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차 판단 잘못하면 안기 껴고 이러면 난리 나거든요. 공군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공군에서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와서 저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장 너 허가하지 마 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YS 때부터 시작해서 DJ 노무현 대통령 때조차도 롯데월드 못 짓게 했어요. 공군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왜 MB는 교도소로 가도 MB 풀어달라고 데모하고 동정한 사람이 없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정한 사람 많잖아요. MB는 동정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이 먹은 것도 그냥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다 직검에서 직검 애라고 하고 반드매 챙기고, 저 롯데월드 들어선 것도 공군에 반대하니까 공군 참모총장 잘라버리고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활주로 오도 틀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해줬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막 꼼짝없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서울공항에 활주로를 틀게 한 거예요. 근데 트는 비용을 롯데에서 내기로 했는데 롯데에서 30%면 되고 또 삥땅 쳐버렸어요. 그리고 공군의 예산으로 다 바꾸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뭐냐면 그런 독특한 건물, 큰 건물 거기에 지어야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온다고. 왜 거기다 지어야 돼? 그러잖아요. 차라리 63빌딩 허물고 거기다 짓지. 아니면 저 부천에 짓든지. 여기다가 지으면 땅값도 올라가고 학원도 수강생 많아지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이, 그런 조문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국토관리상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 오면 허가권자들한테 너 허가하지 말라고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굴 제한할 수 있다? 허가권자. 허가권자 누구라도 다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제주도지사 너 허가하지 마라 할 수도 있고, 양천구청장 허가하지 마라 할 수도 있고, 서울시장 허가하지 마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허가권자들 다 제한합니다. 누구 요청으로?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는데, 주무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했는데,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누구 요청하니까? 글쎄, 그건 모르죠. 표정이 있잖아요. 연락해볼까요? 근데 이걸 시험에 내가, 여러분 책 보고 해줘야 되나? 책 보고 줄 치는 게 좋아요? 줄만 쳐주고 집에 갈까? 설명도 하고. 설명하고 줄을 치는데, 설명할 때 좀 집중해달라 이 말이요. 그래 알고 줄 쳐야 이게 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있지요? 자, 내가 줄 치는 것만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 제목에다 장관에 줄 치고 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 동그라미야. 주무부 장관의 국방문화재 환경보전 국민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요청하면, 자, 허가권자의 동그라미.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한다. 자, 이 석줄 중에 여러분 객관식은 자, 누가 제한한대요? 주무부 장관 제한하죠?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맨 끝에 누구를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이걸 아래 객관식은 그런 걸 잘해야 된다니까요. 국토관리상 필요해서 제한할 수도 있지만 누구 요청으로? 주무. 그런 세 단어만 알면 문장 다 외워진 거라니까요. 처음부터 문장 외우려니까 힘들지. 법을 법대로 공부해야 되는 건데 왜 민간인으로 공부해요? 법대로 안 하고? 봐봐봐요. 외웠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죠? 국토관리상 필요하거나 누구 요청으로? 주무부 장관 요청하면 주무부가 누구요?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얘들이지. 가장 중요한 게 군사시설이니까. 그 다음 문화재, 환경오염. 그럼 누굴 제한한다고? 허가권자에 건축허가 제한한다. 딱 문장 외워버렸네. 그걸 자꾸 안 외우고 공부를 하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장한테 너 허가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허가권자 다 포함하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육감이 요청하면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교육감은 주무부가 아니에요. 4년 전 기출문제예요. 주무부 장관이 주무부. 주무부라고 또 무슨 부가 있는 줄 알아? 내 작년에 강의하는데 강의실에 손을 들더니 근데요 국방부, 국토부는 들어봐도 주무부는 무슨 부예요? 이러는 거예요. 헐, 너무너무 진지한 거예요. 저것은 농담이 아니요. 내 분위기상 저것은 농담이 아니야. 전 진심이야. 거기서 내가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그래서 헌법상 대통령, 총리, 그 다음 산부요인 16개 부처 장관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각 부처 장관을 통칭해서 주무부 장관이라 한다. 그래 얘기해 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지한 거야. 내가 볼 때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까지 상식이 안 통하나?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주무부라고. 북한에는 미국에는 이란이고 또 뭐 전 세계를 상대로 핵무기 만든다 그러면 다 죽여 넣는데 북한에 핵무기 만들어도 손 못 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북한에는요 절마다 핵무기가 있어요. 북한의 핵사찰. 그래서 핵무기가 있는 절을 핵사찰이라 한다. 들어봤냐? 절마다 핵무기 숨겨놨어. 그래서 핵사찰이라고. 핵사찰. 산마다 묻어놔서 핵산이라고도 하고 집집마다 핵무기 있어. 핵가족. 들어봤나? 핵가족이잖아요. 집집마다 핵무기 있다는 거 아니야. 소형. 너무 똑같은 핵자 써요. 핵무기가 없어요. 진짜인 줄 압니다. 내가 그래서 옛날에 저쪽 노원에서 강의할 때 제가 이제 약간 조폭 출신 하나 있었어요. 내가 농담으로 북한에는 절마다 핵무기가 있다. 핵사찰.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 핵사찰 이런 말을 한다. 그랬더니 쉬는 시간 와서 진짜 물어봐요. 진짜요? 교수님? 그 순간 더 이상 농담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일단 북한에는 핵무기가 많아. 결론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굴 허가 못하게 제한하고? 허가권자를. 직접 제한하지만 누구 요청으로? 그럼요. 얼마나 중요한 문장인데.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완벽하게 얘를 알았죠?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하냐? 눈이 딱 떠져 보여.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 제한이 있지요. 살짝 다른 걸 봐야 돼.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운수구청장 동그라미 해야지. 시장운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에 가서 뭐하고? 그것도 줄치고 보고받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그러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봐봐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시도지사 있지요? 얘들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지요?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동그라미 했잖아요. 객체가 다르잖아요.
객체가 다르다는 걸 인식 안 하고 막 하니까 점수가 자꾸 틀리는 거 줄쳐도. 자, 이 얘기예요. 특별시 광역시장이 있지요. 얘들은 관내 구청장이 있어 없어요? 걔들만 제한한다고. 그 외 도지사는 관내 시장 운수들 있잖아요. 걔들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운수, 구청장의 허가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국토교통부장은 허가권자라고 됐죠. 객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다른 게 보이는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은 허가권자 누구라도 허가하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시도지사는 아래 것들 시군구만 제한한단 말이에요. 자기 관내에. 그리고 시군구 너 허가하지 마라 했다. 장관 찾아가서 뭐 하라고? 보고가 이것도 바꿔서 낸 적이 있어 이게. 미리 국토교통부 승인 받으라고. 아니요, 네 허가하지 마. 그랬으면 장관에게 뭐만 하면 되고 보고받은 장관이 너무하고만 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자꾸 완벽하게 익숙하셔야 된다니까요. 노래가 나올 정도로. 그래야 틀리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제한기간 보세요.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기간을 몇 년 내로 하고 2년, 1회, 1년 제한기간을 뭘 할 수 있고 연장. 이거요 여러분 30회 이거 100% 시험 나와요. 진짜입니다. 29회 이 엄청난 중요한 게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거의 경련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제한하는 기간 몇 년? 2년, 연장 1년. 그러니까 최대로 허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게 몇 년까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 말. 그 제한했다가 못 짓게 하고 또 들어오면 나중에 또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2년 플러스 1년 이거 있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실제 시험 나오면 어마무시 헷갈려요 나중에. 그래서 입으로 달아버려야 된다니까. 제한기간 몇 년? 2년, 연장 1년, 토탈 3년이라고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법은 숫자가 너무 나오기 때문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굴 제한하고? 허가권자들 다 얘들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제한할 수 있어. 몇 년간? 2년 플러스 1년. 시도지사는 아래 것들 시군구를 제한할 수 있다. 시군구한테 네 허가하지 마라 했다. 그러면 장관 찾아가서 뭘 하고? 보고하고. 보고받은 장관이 좀 과하게 했네. 이거 왜 이런 규정이 있냐면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장애 제한을 권한을 못하게 했지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남용을 막으려고. 보고해라. 너무 심하다. 해제하라고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만들어 놔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권한 행사 남용하는 걸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를 알고 나면 연계가 툭툭툭 되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허가를 못하게 제한하면 장관 찾아가서 보고하고 너무 세다. 그러면 해제하라고 명할 수도 있다라고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제한기간 그리고 몇 년? 2년. 연장 1년. 허가권자가 원칙 누구? 시, 군, 구. 두는 빼고요. 특별시 광역시에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면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직접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요거 하면 이거 잊어먹고 이거 하면 또 이거 잊어먹고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신고사항이 있죠. 하단에 신고사항이라고 얘는 허가 안 받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사항이 이렇게 야가지를 안 해. 건축 신고사항이 엄청 커요. 박스가. 근데 이건 요약집이라 이렇게 줄여놓은데 신고사항이란 거는 보통은 건물 지을 때 허가서가 들어가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허가 안 받고 신고만 하면 신고 수리만 하면 된다. 박스에 그 세 줄 기타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학생들은 세 개만 있는 줄 알 텐데 아니야. 일단 기억 못해도 되겠다. 이거는 봄 돼야 기억할 수 있어. 이거는 엄청난 놈들은 이 공법 있잖아요. 등기, 지적, 민법, 중개사, 세법, 공법 이것이 한 바퀴는 돌아가야 이게 진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쪽 과목만 해가지고는 연결이 잘 되지를 않아. 그래서 한두 바퀴 돌고 난 다음에 하면 강의도 수월해지고 여러분도 훨씬 편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법, 민법 이런 거 모르면 중개사법 돌아가지 않지. 중개사 실무가 바로 이거니까. 그렇죠? 민법이 계약하는 거잖아요. 계약. 땅 건물 그 지목 모르면 안 되고
건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 대상이라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일단 한번 외우지 마시고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할 때 신고한다. 바닥 면적 합계 이 85, 25.7평 국민주택 규모에 서지 말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자, 용도지역 또 나오죠. 도시외지역이잖아요. 여기다가 200제곱미터 연면적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물 지을 때는 신고만 한다. 203층. 그 다음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에 대한 대수선 행위를 하거나, 그 다음에 각종 대수선도 나오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하고, 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를 건축을 하거나 높이를 기존 건물의 3m 이하로 높일 때는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표준 설계도서를 한 게 나오는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만은, 설계도면 하나 가지고 붕어빵 찍듯이 똑같은 건물 짓는 거예요. 설계도서를 건축하고 지자체 건축 조례를 정한 것들은 신고만 하면 짓게 해줘요. 그 다음에 공장을 지을 때 공업지역 등에다가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의 공장을 짓거나 읍면 시골 지역 안에서 자, 축사나 작물 재배사나 이런 것들 설치할 때는 4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만 하면 설치하게 해요. 창고 설치는 2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만 하면 설치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신고 대상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시험에 내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 사람들은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숱하게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을 하고 빈칸 만들고 연습 많이 해요. 어느 순간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고했다. 1년 내 공사에 착수 안 하면 신고 흐르기 없어져요. 1년 연장해 줄 수 있고, 건축허가 대상은 2년 내 공사 착수해야 돼요. 1년 연장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날짜들이 건축법에 자주 나옵니다. 숫자들이. 그러니까 제한하고도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신고 대상이라고 이때 하단 박스 3개 있죠, 3개. 3개가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이따면 한 페이지 통째로 나올 거예요. 아, 그래서 경미한 건축물은 신고만 하면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놔요. 신고 대상도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계 이런 거는 전혀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한 장 넘어가고, 저 292페이지 맨 위에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라고 있나요? 이 용어. 이게요, 건축물은요, 허가 받아가지고 다 지었지요? 허가 받아 다 지었잖아요. 들어가 살아야 되지. 그러려면 들어가 살으려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달라. 중공 검사 달라. 법마다 다른 거예요. 꼭 명심할 점은 건축법이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지금 한숨 쉰 거죠. 뭐 했다고 내가 뭔 짓을 했길래 한숨을 쉬고, 한숨 쉬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초창기에는 벅차고 어려운 건 맞다는 거 그러잖아요. 당연히 벅차고 어렵습니다. 6개월만 나 견디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오케이? 자, 292페이지 맨 위에 말도 안 볼까요? 그러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 받은 경우에 신청서 받은 날부터 자 며칠? 7일 내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내주라. 사용승인 신청하면 며칠 내 교부? 7일 내 교부한다. 그런데 박스 밑에 3번 사용 나온 거 볼게요. 건축주는 사용승인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사용승인 받는다는 얘기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해놓고 박스에 1번 허가권자가 7일 내 검사 실시하고 검사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데요. 7일이 가도록 왜 교부 안 해주냐고. 그럼 들어가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 사용승인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며칠 내 교부 안 해주면 들어가 살아도 된다. 처벌 못한다. 임시 사용승인 받을 수도 있지만
사용성에서 2번 보세요. 교부하기 전에,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등등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란 말 나오죠.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 2년 내인데 나중에 또 다 외우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정리할게요. 건축 공사 다 완료했죠. 그리고 허가권자 찾아가서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검사에서 며칠 내 교부해 주라. 7일 내 교부해야 되는데 검사 합격했는데 7일이 가도록 교부 안 하면 들어가 살아도 된다. 사용 승인 안 받고도. 그 다음에 아니면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다. 요건 다 갖추면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다. 이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날짜는 나중에 외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지관리에서 이번에 철거 멸실 신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칸에 있나요? 자, 아까 철거 후 동일한 용도 규모로 다시 짓는 걸 뭐라고? 아까 건축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설마 한 시간도 안 돼서 그러고 배신하는 건 아니지. 그래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럼 틀려도 입으로 자꾸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있잖아요. 틀렸다고 뭐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꾸 틀리더라. 왜 그래? 말도 안 이상한 짓 빼고, 왜 수업 시간에 왜 말도 안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빼고는 책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읽어라 그러면 막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막 읽고 칠판에 있는 막 뜯으라 막 뜯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합격도 하고 용어가 입에 붙는다니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중에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는 개축, 재해로 멸실했는데 다시 지을 때 재축. 그러니까 이제 철거할 때도 철거 신고해야 돼. 멸실했지요. 멸실 신고를 해야 된다니까. 아무리 놀래도 어제 철거할 때 다 미리 철거 신고하고 그런 날짜들 시험에 내겠지요. 안 내면 내가 못 할라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1번, 2번에 건축허가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 철거하려는 자는, 자, 철거 예정 며칠 전? 3일 전 줄 딱 치고 전까지 철거 신고하라. 자, 철거 신고 며칠 전? 3일 전.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되면 멸실 후 며칠 내? 30일 내 신고. 멸실 신고. 자, 철거는 며칠 전? 멸실은 재해로 멸실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냐고. 10배는 준다. 30일. 철거는 며칠 전? 3일 전. 멸실은? 멸실 후 30일 내 신고하죠. 너희 멸실 될 걸 너 미리 알 수 있니? 돗자리 깔아라. 지하철 지나간 사람 얼굴 보니까 당신 집 사흘 뒤에 무너지겠어. 근데 진짜 무너졌어. 그러면 그 사람 돗자리 깔면 떼돈 벌어요. 송강호보다 더 벌어. 송강호 알죠? 관상 보고 돈 벌었잖아요.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영화 봤죠? 영화 관상. 자, 그 다음에 294페이지 건축물에 대지 도로라는 거 있나요? 다 됐네. 저 밑에 조경이 있나요? 조경? 요새 조경하고 오른쪽에 공개공지 있지요. 이게요, 건자의 완전 단골이었거든. 이번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전에 시험 나온 것도 나중에 공부해야 되지만 그 전, 직전, 그 직전 2년 동안 안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건 또 그 다음에 꼭 나오거든요. 항상 이렇게 리듬을 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럼 일단 오른쪽에 공개공지부터. 여러분 저 공개공지란 말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 을지로 롯데호텔 같은 데, 특급 호텔 같은 데 가면,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면, 백화점 좋아하잖아요. 들어갈 때 벤치 만들어 놓고 나무 좀 심어 놓고, 왜 휴식 공간 만들어 놓고, 심지어 분수대 설치해 가지고 막 물레방아도 설치해 이런 데 있어요. 그런 소규모 휴식 공간을 공개공지, 공개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아니 뭐 써요? 그러면 수업할 때마다 쓸게요? 내년 10월 달까지? 자꾸 듣다 보면 내 입에서 나온다니까. 여러분 입에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공개공지라고 해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만들게 해요, 법으로. 그러면 내 땅이 안 그래도 대지 면적 작은데 한 10평 정도, 20평 정도 공개공지 설치하게 했다. 땅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 아니요? 그 대신 건물 짓는 용적률을 20% 더 줘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 높이 있죠? 위에 공간 주인이 없잖아. 더 줄 테니까 소규모 도시민들 휴식 공간 만들어 놓으라. 이게 공개공지예요. 얘가 왜 조경보다 더 중요하냐면 주제가 고루고루 다 나와.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공개공지 이 주제가 용도 지역도 나오고 건물의 종류도 나오고 기준도 나오고 완화되는 것도 나오고 고루고루 다 나와. 그래서 공개공지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야 돼, 여러분. 어차피. 그래서 이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약할 때 기준으로 자꾸 메모하지 마시고. 그래서 뭔가 교회 냄새 나잖아요. 공개공지 나오면요, 1, 준, 상, 준 연습을 딱 누르면 바로 나와야 돼. 나중에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러니까 용도지역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은 설치 안 해.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전부. 공업지역 중에서도 준공업지역에서만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얘네들 중에 하나 지을 때예요. 그래서 아들 문종이, 딸내미 판운숙이 이렇게 외워야 돼요. 5,000 이상의 문화집회 종교시설 짓거나, 문종이 아니요? 그 다음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짓거나, 판운숙이, 아들은 문종이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 다르겠지, 뭐 성이 다른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얘는 문씨는 판시요. 그래서 딸내미, 문종이 아들, 딸, 숙이니까. 나쁜 친구 업무시설 이렇게 외워야 돼. 좋은 친구 기억 안 나잖아요. 이들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지을 때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긴 의자 같은 거, 조경수 나무 같은 거 심고 휴식 공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땅 가진 사람은 건물 지을 때 높이 용적률 1.2배 20% 더 줘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보세요. 용도지역 나오죠. 건물의 종류 나오잖아요. 기준, 완화되는 거 나오잖아요. 자, 백화점은 판매시설이에요. 백화점에다가 건물 지을 때 공개공지 설치해야 하네요. 판매, 운수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숙박 특급 호텔 5천 이상 큰 거잖아요. 문화집회, 예술의 전당 같은 거. 봐봐봐, 여기 그런 거 설치됐지. 그 다음에 종교, 성당 같은 거, 문종이, 딸내미, 판운숙이, 나쁜 친구, 담배 가르쳐주고, 다리 뜨는 거 가르쳐주고, 침 뱉는 거 가르쳐주는 언니, 나쁜 친구 아니야? 어머, 여기 위락시설 없지요, 위락. 위락 집어넣어버린다니까. 전용 주거지구 집어넣어버리고, 이게 공개공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백화점이나 호텔 갈 때, 벤치도 만들어 놓고, 뭐 나무도 조성해놨네? 이게 공개공지구만. 하는 거야, 식구들한테 잘난 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건물 보니까 이게 숙박이네, 숙박 호텔. 건물 아마 20% 용적을 더 줬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상업지역이네. 연결되잖아요. 상업지역에다가 호텔 지었겠지.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만 지으니까. 자, 볼게요. 그러면 그림이 딱 있는데, 인센티브, 영어도 썼네. 자, 그 그림 만화 밑에 공개공지에 다음에 해당한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공간 설치하라.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 일준, 상준, 연습을 해야죠. 그럼요. 안에서 대상 건축물 한번 볼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지에는 공개공지 공간 설치하라. 박스 1번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5천 이상의 문화집회, 종교, 해서 문정이, 판매, 운수, 숙박, 판운수기, 나쁜 친구, 업무. 일부러 난 순서로 바꿔서 한 거예요. 업무가 먼저 나오든 뒤에 나오든 관계없어요. 업무가 앞에 하면 말 대가리가 잘 안 되잖아요. 판운수기, 나쁜 친구, 업무시설 하면 잘 외워지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안 외워져요?
막 왜 그러시지? 안 외워져요 이거? 외웠잖아요. 1. 외워지지 않았는다. 2. 외웠는데 집에 가면 잊어먹는다. 1번 2번 2번 아니야. 내가 볼 때 둘 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막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뭘 믿잖아요. 안 헤어진다니까. 이 손이 자꾸 메모되는 순간 안 헤어진다. 절박하지 않아서. 자, 공개공지 나오면 용도지역 어디다 건물 지을 때 1준, 상준 안에 5천 이상의 대형 건물이요. 문종이, 판은숙이, 나쁜 친구. 제가 일부러 업무시설 하는데 일부러 추임새를 넣어줘요. 잘 외워지게. 나쁜 친구, 업무시설. 그래야 오래 기억나잖아요. 뭐 할 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확보 면적.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완화되는 거 있지요. 법률 규정에 완화해서 박스 보세요. 용적률 1.2배, 높이 제한도 1.2배니까 20% 더 주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요? 공개공지가 뭐 할 거 뭐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시험 낼 때 말이에요. 한 번은 틀린 걸로 전용 주거 넣고, 한 번은 위락시설 넣고, 한 번은 면적 틀리게 하고, 한 번은 대지 면적 100분의 7로 고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건폐율을 1.2배로 하고, 벌써 5년 써먹었잖아요. 한 개씩만 다르게 해도 5년 써먹을 수 있다니까. 매년 내더라도. 경년으로 내면 10년 써먹잖아요. 그 공개공지 나오면 이걸 묻는구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개공지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자, 그 다음 294페이지 왼쪽에 보면 조경 있잖아요, 조경. 요것만 하면 다 돼요, 건축법은. 조경. 저기, 아파트 지을 때 현장 보면은 아파트 다 짓고 이제 조경수 나무 심잖아요. 그거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 나무를 심는 게 없으면 이 콘크리트 덩어리인 이 도시가 우리 여기 목동 돌아다녀 봐요. 맨 땅 아예 없어, 맨 땅. 다 콘크리트 시멘트 다 덮어놨잖아요. 그러죠? 아파트 단지에 이런 데 빼고는, 나무 심은 데 빼고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경수를 좀 심으라. 그래서 요새는 아파트가 브랜드도 중요한데 조경을 얼마나 잘했느냐. 정말 조경 멋있게 한 데도 있다니까요. 강남 이런 데 가면. 그 강남에 반포, 그 무슨 삼성, 무슨 거기더라, 무슨 레미안 포스트인지 뭔지, 그 조경수 경남 밀양에서 천년 묵은 소나무 직접 캐다가 와서 심어 놨잖아요. 그 2년 만에 다 시들 하니까 링겔에 다 꽂아 놓고. 그게 말이라고 해요? 아, 사람도 똑같아요. 그 토양 기온이 있는데 천년을 뿌리내고 살던 나무를 뽑아가지고 공해 덩어리인 서울시에 박아 놓으면 얘가 살 수 있냐고. 못 살지 당연히. 그러잖아요. 말라 죽으니까 또 기사 나고 이러니까 링겔을 철철철철 다 꽂아 놓고 생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 갑자기 또 거기도 욱하네. 그러니까 거기 나무에도 영혼이 있다니까. 큰 나무들은요 거기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군시렁군시렁. 나무들끼리.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안 살아서 그래요, 시골에서. 그래서 밤늦은 시간 보면 큰 나무들끼리는요, 그 마을 입구하고 마을 이쪽에 있는 나무들끼리 얘기를 해요, 저기들끼리. 들린다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294페이지 하다 보면은 맞다고 해줘야 되는 거, 이때는. 의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조경이 나오는데 시험에는 조경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5개 던져놓고 얘는 또 틀리게 하는 건데 문제 스타일이 달라. 조경은 조경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고, 공개공지는 공개공지 전반에 대한 걸 던져놓고 틀린 거 찾아라 물어본단 말이에요. 주제마다 출제 경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원칙 보세요. 면적 얼마 이상인 대지? 200 이상. 동그라미 하세요.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규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규제에 따라서 대지 안의 조경 등 조치하래요. 자, 연면적 200 이상이죠? 아니거든요. 대지 면적이거든요. 대지 면적. 먼 낚시라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그게 시험에 낼 때 연면적 200 이상일 때라고 바꿔버릴 게 아니에요. 땅 크기요, 땅 크기. 그래, 여러분 땅이 150짜리다, 150짜리. 조경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해도 돼요. 얼마 이상은 돼야? 200 이상. 조경해야 된다. 다만 예외. 조경 안 해도 된다. 1번,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오죠?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지금은요, 여러분 녹지지역이라는 얘기는 도시지역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어디요? 시골? 제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러세요, 앞으로. 어디 우리 공법 시간에 시골지 도시지 이런 말 하지 말고, 야가 녹지지역이 도시지역 아니면 어디요? 관리지역이요? 아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지역이면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면 어디요? 지금 녹지가 도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6권을 가르쳐가지고 합격을 시켜야 됩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녹지지역은 도시래도, 자, 녹지지역은 종류 몇 가지? 보존녹지, 생산녹지, 계획, 보생자, 8, 100, 용적률, 건폐율 둘. 여기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조례는 15%도 안 줘요. 건물 못 지어. 뭐들라 적용해. 천지나무인데, 그러죠?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건물 지을 때는 적용할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오케이? 녹지지역은 굳이 적용 안 해도 되지. 건물 자체도 지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건폐율 20%도 안 되는데 80% 이상이 녹지란 얘기요. 대지에 나무 심어져 있고 뭐 들라고 또 땅 파고 또 나무 심어. 녹지 적용 안 합니다. 그다음 비스무리한 거, 저 비스무리한 저 9번 국토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건축물. 자 봐요. 적용 나오는데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이네. 도시외지역이잖아요. 적용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모르고는 돌아가질 않아. 이것이 용도지역. 그래서 첫 시간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건폐율이 20% 이하고 녹지보다 규제가 더 세. 뭐들라 이런 데 적용하냐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건물 지을 땐 적용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시 외지역은 적용 안 해도 돼요. 도시지역은 어디서나 안 한다. 녹지지역. 그러니까 주거상업 공업은 해야지. 조례가 정한 만큼 적절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대지에 뭐가 함유됐대요? 염분이 함유됐다는 얘기는 바다 매립했지. 소금기가 안 빠져나갔는데 건물은 짓겠지만 나무 심어봐야 말라 죽잖아요. 뭐들라 해요.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개돼지 키우는 축사 있지요. 돼지 300마리 키워요. 축사에다가 조경을 멋있게 쫙. 돼지들이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상식으로다가. 그 다음에 7번 끝에 가설 건축물 있지요. 들고 뛰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들고 뛰고 가삼삼 이렇게 또 있어 나중에. 가설 건축물은 딱 봐도 정착한 게 아니잖아요.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자, 여기까지. 자, 아까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은 돼야 적용해야 된다? 200이요? 5천 아니요? 5천? 이제 서서히 뭐가 뭔지. 대지는 200이요? 저 적용 200 이상일 때 조례가 정한 만큼. 자, 녹지지역은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도 안 해. 그 다음에 염분이 함유됐다, 축사다, 가설 건축물이다, 안 해도 되잖아요. 외워지네. 외워져. 그러죠? 나머지 신경 안 써도 돼요. 맛만 보면 되니까 이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개공지가 뭔지 알고. 그러죠? 건축서는 뭐 전혀 필요 없고. 298페이지에 보니까 그림이 또 묘한 그림이네요. 건축선이 있는데 요새 뭐 이거 안 나온 지 한 10년 됐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할 건데 지금 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그 지역지구는 무시하고 밑에 이제 건축물의 면적, 청수, 높이란 거 있지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이란 말 나오죠. 뭐 쉬운 개념인데 일단은 그 건축 면적 보세요.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에 무슨 선? 아까 건축물은 뭘 건축물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야. 바로 지붕으로 가지 말고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할 때 개념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외벽이 없으면 외곽 부분에 기둥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일단 영어만 해서 나중에 내가 그림을 그려서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인데 제일 중요한 4분의 연면적이 있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인데 중요한 게 밑에 지하층 면적 제외돼요. 박스의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줍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1층, 2층, 3층, 4층짜리 건물이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거든요. 각층 바닥 면적 합계.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냐 물어볼 때 대지가 200평이고 각층 바닥 면적이 100평인 그림 같은 건물이 있다. 이렇게 저 시험 낼 때 여기 적용된 용적률은 몇 %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분의 연 면적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이때 연면적은 지하층을 빼란 얘기예요. 그럼 지하 1층, 지하 2층 있지요? 얘는 다 빼줘야 돼요. 그러면 400평이죠? 그럼 대지가 200평에 연면적을 400평을 지은 거 아니야? 대지 면적 2배잖아요. 용적률이 200% 적용됐다. 그래서 연면적, 즉 용적률 구할 때 연면적은 지하층은 빠져요. 그 다음 만약에 또 이런 상태에서 한 층 더 올려서 5층으로 하고 지상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장 부분 있지요? 얘도 빼요. 그러니까 요 100 빠지고 여기 지하 다 빠지잖아요. 남은 것만 용적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지상층에 주차장으로 쓴다, 지하층으로 쓴다, 용적률을 빼주기 때문에 공자 공간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용적률 200%다. 그럼 지하층으로 4개, 5개 해도 돼. 전혀 법적으로 문제 안 삼겠다는. 심지어 지상 1층, 2층을 다 주차장을 해도 돼요. 용적률 다 빼주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용적률 몇 프로냐 할 때 지하층하고 지상층도 주차장 부분은 빠진다. 요 정도만.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또 300페이지 하단에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에 제한해서 또 무슨 건폐율이 또 있고 오른쪽에 용적률 또 있잖아요. 뭐 이게 그 시기 뭐 이렇게 하면 자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축법은 없어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프린트한 거 있지요. 그 용도는 연필로 줄쳐가면서 제목 20가지까지 한번 뜯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프린트 넣어놓고 다음 주에는 또 2장으로 가든지 뭐 4장, 5장으로 가든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는 한번 복습 한번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